예, 그 하여튼 피해자들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거기서 보고서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 보고서가 좀 문제가 많았었죠. 저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위원회에 차 선생님 등 부산 지역 분들의 권유로 뭐 자문위원이었나 보고서 뭐 집필 뭐 관련 그 위원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들어갔다가 뭐 위원회 활동 거의 안 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가 철수하기로 했다 해서 저도 빠졌었던 그런 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제 기능을 못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기념사업 단체, 부마항쟁 기념 사업을 하는 단체들 간에도 좀 이견과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위원회와 또 단체들 간에도 좀 갈등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전의 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도 참 힘든데, 이게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해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신청 들어오는 거는 받아서 처리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와 그 이렇게 관련자 발굴을 하는 이런 작업은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그래서 구성이 좀 바뀐 게 이제 이 사실은 촛불 이후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저도 그때 들어갔고요. 지난 봄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차차 이제 좀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상 그 관련자들 그 신청도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신청자들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좀 힘을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마산의 경우에는 적결 심판 자료가 1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등록 조회를 하면은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조회가 되죠. 예,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부산의 경우에는 500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적결 심판을 적결 심판을 받아서 구류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정보가 없어요.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뭐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예산도 부족하니까 뭐 홍보도 잘 하기 어렵고요. 뭐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30일 조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0일 미만자들은 근데 적결 심판은 30일 다 미만이거든요. 미만이죠. 최장 그냥 29일인데. 예, 뭐 최장해야 29일, 30일도 안 되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 이렇게 서류 만들고 인후보정인 찾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명예회복한다는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 경남의 그 보수적인 지형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주만 하더라도 5.18 항쟁에 참여했다는 게 자랑이죠. 개인으로 보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게 결코 숨기거나 드러내어서 안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산 경남 쪽에 그 부마항쟁 참여자들은요, 지금도 자기 가족에게조차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상처이고, 그걸 내가 부마항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도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저희 이제 이 반헌법 해결제 열전 편찬위원회 이 팀이 작년엔 반헌법보다 더 많이 했던 게 트라우마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했는데 뭐 연구는 끝나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진척이 되는 게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한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폭력 사건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는데 이 사건이 부마는 참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도 뭐 일부 뭐 조사도 하고 또 그때 정책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분이 가서 우리 차 박사님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붙잡혀가서 고문은 고문대로 당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했지만 그 고통을 어디다가 하소연도 하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얘기조차도 하지 못하고 또 입 밖에 냈다가는 주변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한 300여 분 발굴이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현재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뭐 생활보상금,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당장 이분들이 우선 신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분,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갖고 있는 분, 그런데다가 또 이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이 따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얽혀 있고, 맞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돼 있고, 몸이 아프면 마음은 또 자연히 아프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는, 그리고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위원회 일을 하면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붙들려 가서 당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또는 계엄군들이 특히 공수부대 또 뭐 해병대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이런 군인들이 무차별 폭행을 시민들에게 가해가지고 그 중상을 입히고 했던 사례가 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당하고도 그때는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신원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가치료를 했어요. 병원에도 못 갔죠.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그랬던 시절을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잠을 못 잔다. 그 다음에 막 취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실제 그때요. 부마가 계속 그 전력이 따라다녀서 취업을 제대로 옳은 취업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밖에 취업을 못했던 그런 사례도 많고요. 하여튼 이런 많은 피해들을 당하고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그 사례를 다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라우마 상위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전에.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병으로 이제 인식하면서 일반인들도 그 트라우마라는 게 병이라고 하는 게 인식하게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한 1, 20년 됐을까요? 1, 20년은요? 한 4, 5년 그렇죠. 세월호 사건 이후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시달리고 막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그게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걸 상이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어디가 깨지고 다치면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멍들고 상처받은 것을 병이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상위 신청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상해 신청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게 점차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트라우마 신청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뭐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본인은 그게 잘 그걸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런데 사실은 대인관계를 굉장히 제대로 못해서 막 겪는 분들, 그다음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막 화가 치솟으면 그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주 광폭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술이나 이런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 그다음에 고문 받으면서 그 받은 그 조명 있죠, 조명 이런 것 때문에 밤에도 불을 켜야 잠이 온다는 분, 각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몇 년으로 간 게 아니고 벌써 40년이잖아요. 4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국가가 치유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분들, 또 그런 분들은 또 생활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경제생활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거의 폐인이다시피 막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정말 너무 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우리가 뭐 법에 정한 대로 뭐 형식적인 뭐 지원금 얼마 뭐 이런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좀 트라우마 치료도 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조치가 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아주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트라우마 관련된 뭐 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뭐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부모항쟁 기념해야 한다. 광주항 기념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그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근데 그러면은 민주주의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아버지가 그거 했어. 아니라 그런데 실은 광주항쟁 가족들 보면 가족이 파탄 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어도 왼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뭐 기념하고 뭐 기억하고 뭐 하려면은 적어도 그 항쟁의 주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40년이 지난 다음까지 아직까지 갖고 있다. 뭐 가령 중상을 입어서 뭐 다리가 잘렸다. 그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것이라면 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분들이 젊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불행한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죠. 광주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디 길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고생이 공수부대 복장을 한 사람들에게 군봉으로 맞고 대검으로 찔리고 있으면은 그거를 못 본 척하고 해야 하느냐 먼저 본 사람이 쫓아가서 말려야 하느냐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그런 일을 몇십 년 전에 먼저 겪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답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고통 겪고 있는 거 보면 유신 같은 독재가 있어도 모른 척 하는 게 맞는 거고 광주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거 못 본 척하고 집에 가라는 식으로 지금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정말로 이 위원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이걸 하는 게 저희 반어법 행위자 열전은 가해자 부분을 조사하고 있지만 가해자 부분을 조사하는 게 저는 이건 가해자를 단죄한다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피해자의 치료제예요. 가해자에 대한 단죄는 단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회복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마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부마 항쟁의 가해자들이 어떤 그 자연적인 수명을 다했거나 또는 부마 항쟁의 가해자들이 그 부마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을 욕보이는 일은 없죠. 광주는 그게 지금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라는 건 누구의 트라우마가 더 심하다 덜 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부망쟁 쪽에서도 아마 다른 그 과거사 쪽에 트라우마 관련된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뭐 많을 텐데 부마 쪽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경과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좀 덧붙이고 오늘 꼭 해야 할 얘기인데 못하셨다 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도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마 항쟁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 정말 이런 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예?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알기는 아는데, 아유, 내가 뭐 40년 전에 뭐 그런 좀 두들겨 맞고 뭐 며칠 고생을 한 걸 가지고 뭐 내가 굳이 뭐 나서서 이렇게 했노라고 뭐 말할 게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산, 경남은 좀 아직까지 그 지역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30일 미만은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꼭 우리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법원에다가 국가 배상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열흘간 그 구금을 당했는데 그 열흘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을 우리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법원에다가 국가 배상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의 문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는데 부마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기를 좀 내주십사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마 항쟁의 진상규명 우리 위원회가 이제 문 닫게 되면은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부마 항쟁으로 고통받으신 많은 분들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좀 신청을 해주시도록 저희 위원회가 그 홈페이지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여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부망쟁 진상규명위원회 대표번호나 홈페이지 찾는 거, 예. 네, 그거를 저희가 그런 방송 때 띄워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가 부망쟁 40주년입니다. 박정희가
그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그 세상을 뜬 지 40년이 된 해이고요. 그 부산의 그 시민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부산의 거리를 뜨겁게 그 메꿨었던 지 40년. 부마 항쟁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아직도 유신이 계속됐었을지 또는 지금도 육사 메키 출신들이 대통령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신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 부마 항쟁이었습니다. 많이 잊혀지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흩어져서 지금 찾을 길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차성원 의원께서 이 간곡하게 그 호소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나와서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좀 눈을 밝혀서 찾아보시고 또 주위에다가 이 부마 항쟁이라는 정말 중요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4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제 딱 석 달쯤 남았죠. 그 석 달 그 정도 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 너무 사건이 많아요. 몇십 주년이 많긴 하지만 부마 항쟁 40주년만큼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